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관선 시대에 운영됐던 관사를 상당수 시장 군수들이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민간 방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제 관련 정보를 흘린 여수해경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아파트 정전 사고는 노후된 수전 설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한전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중고차 판매량 가운데 SUV와 소형 화물차의 판매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시장 군수가 중앙에서 임명됐을 때 이들이 지방에 내려와 사는 곳이 관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사를 이용하는 단체장들이 많아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2명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 거주지로 삼았던 자택을 놔두고 여전히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택이 대부분이고 완도군의 소형 아파트 관사부터 영광군수와 전남지사, 도교육감이 사는 200제곱미터가 넘는 관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군수의 자택이 시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사 운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의 사택과 거리가 해보 지역으로 청사와 한 20k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운영하는 이들 시군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부터 주택의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로 도배와 장판을 바꾸는 것부터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선 5기 4년여 동안 세금으로 지원한 단체장 관사 운영비는 3천만 원을 훌쩍 넘은 곳도 있고 대형 아파트에 사는 도교육감은 관리비로만 1,700만 원을 썼습니다. 영광군수 관사는 유류비로만 1,700만 원을 썼고 민선 5기 중간에 군수가 바뀐 무안군은 도배와 커튼을 바꾸는데 1,000만 원을 썼습니다. 도배장판에 240만 원이 소요됐고요. 커튼에 320만 원. 나머지 수리비로 한 500만 원 이렇게. 통상 자치단체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관사와 달리 단체장 소유의 주택까지 관사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남군은 민선 5기 동안 군수 개인 소유의 자택에 운영비로 7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관사의 개념이 군수님 사신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도 해당되는 길이. 무안군은 이달부터 군수에게 임대료를 물리기로 계약했고 광양과 영광은 철거나 타용도 사용을 검토하는 등 시군들도 따가운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사를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최근 추세처럼 그렇게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21.7%에 불과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12곳 가운데 9곳은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을 상대로 자사 타이어를 사용했는지를 검사해서 눈총을 샀습니다. 공장 측은 자사 제품 홍보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운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갑의 횡포였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 경비원이 택배 차량을 막아서더니 무언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결국 택배 차량은 공장을 출입하지 못하고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서자 어김없이 경비원이 나타나 점검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컨테이너 차량도 공장을 출입하지 못하고 다시 차를 돌려 밖으로 향합니다. 기왕이면 여기 제품 써달라는 홍보는 좀 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차량들이 공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원인은 바로 타이어. 금호타이어는 공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한 타이어를 모두 검사해 자사 제품이 아니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컨테이너만 내리지로 왔거든요. 황당하죠. 평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금호 측은 자사 타이어의 홍보와 장착을 위해 하루 동안 계도 활동을 펼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들은 밖에서 대기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사 제품의 애용을 부탁했다는 단 하루 동안의 계도 활동. 하지만 힘없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갑의 횡포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송환기 새누리당 후보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장원섭 통합진보당 후보, 문정은 정의당 후보, 양청석 무소속 후보 등 5명은 정책 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 5명의 핵심 공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가 김한길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를 갖췄습니다. 권은희 후보는 법정 선거 비용의 50% 이내에서 철저한 준법 선거를 치르고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장원섭 통합진보당 후보는 쌀 수입 자유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원섭 후보는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관세화를 도입할 경우 쌀 유전자 조작 검사를 폐지하라는 초국적 자본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쌀 수입 자유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해경 방제부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품을 대가로 방제 관련 정보를 방제업체에 넘겼다는 건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아내의 가게 운영 자금을 빌린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윤호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과 소속 김모 계장을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뇌물수수. 지난 2008년 여수 지역의 모 방제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의 금품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해경에서 방제 작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금품을 대가로 방제 수요 등의 관련 정보를 방제업체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피와 척결을 위해 방제업체들의 해상 면세유 보조금 부당 수령을 수사하던 도중 비리 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직원 김 씨는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방제업체 대표에게 점포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아내가 40년 넘도록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방제업체 대표에게 빌렸던 돈도 모두 갚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해경도 김 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아파트 정전 사고는 노후된 수전 설비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광전남 지역본부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정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안에 전압을 낮춰 전기를 공급하는 수전 설비가 노후하거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수전 설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유지 보수를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은 여름철 대규모 정전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수전 설비를 응급 복구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개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에 인가받은 택지 개발 사업과 산단 개발 사업,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도심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지역을 경찰지구대 한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꼼꼼한 치안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제 목포 하당지구대가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치안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왔던 신도시에 마침내 파출소가 신설이 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목포시 오감지구.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 거주 인구는 3만 명 이상, 목포시 전체의 8분의 1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하당지구대에서 치안을 맡고 있지만 술집이 많은 하당 지역에서 취객 난동 등 하루 수십 건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순찰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인원은 적고 또 신고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정작 순찰할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그 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 되는 대로 신고 출동 나가고. 지난달 목포 하당파출소가 맡은 지역에서는 36건의 절도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날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 꼴입니다. 관할 지역도 넓어 하당파출소에서 오감지구로 출동하기까지 10분 이상 걸려 순찰 활동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가건물로 치안센터를 만들어놨지만 상주 경찰관 없이 하루 몇 차례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도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걸어가면 무섭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쪽에 경찰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못 봤고. 신설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가칭 오감파출소가 마침내 정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그 출동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 인원이 적절고 인원이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의 그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치안 활동에 아마 그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경찰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현재 오감 치안센터 부지에 신설 파출소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중고차 시장은 SUV와 소형 화물차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 중고차 판매량은 2만 9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310석 대가 증가했고 3년 전에 비해서는 10.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중고차는 SUV 차량으로 올 상반기에만 3,122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고 소형 화물차도 4.1% 증가했습니다.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미회수 수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본부는 모두 32개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미회수 수출 대금 등 무역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체보험은 무역협회 광주전남 본부가 보험료를 일괄 지원하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회수되는 수출 대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서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된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전남 지역에서 촬영된 송광사와 서남사 등 훼손되지 않은 사찰 문화재의 옛 모습을 유리건판 흑백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주박물관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사찰 문화재의 원형과 사찰에 기대어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